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IT 천리안을 자랑하시는 두 분이시죠? 한국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 박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벨킨 안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벨킨 마케팅 박민희 과장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 이벤트 반응이 어떤가 좀 궁금한데요. 예, 처음에는 좀 약간 저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 뭐 계속적으로 좀 그 말씀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팔렸는지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좀 가능성을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계속 꾸준하게 좀 저희 좋은 점을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애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사봤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잘 결제는 되는지. 근데 저는 매진이 돼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걸 못 샀어요. 컬러가 일부 컬러가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몇 분도 그런 글을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댓글 달아드렸죠. 예. 아니 그 정도면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예, 많이 팔렸어요. 저희가 막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 프로모션은 이제 2월 말까지 해도 종료하려고 하고 또 다음에도 애청자분들 의견 같은 거 수렴해가지고 좀 더 좋은 프로모션도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에 끝나는 거였어요? 네, 이번 거는 2월 말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 애청자분 중에 프레이저님, 질문을 남겨놓으셨어요. 예, 제가 방금 와서 봤거든요, 그 질문을. 클라우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용 클라우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상에 있는 저장 공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외장하드 같은 게 가상의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내가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 되면 그걸 접속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구름 속에 있는 뭐 저장 장치 같다. 이래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종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뭐 IaaS, SaaS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이 개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폐쇄적인 환경에서 그 기업들이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그런 형식으로 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으로 이제 할당된 그런 공간을 쓰죠. 예. 아니 그런데 프레이저님은 안정환 차장님이 진짜 믿음직스러운가 봐요.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 거 쓰는지 브랜드를 알려달라 이런 요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로 써요. 일단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를 쓰는데 아이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주는 저장 공간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10불 정도였던가? 그 정도를 더 추가로 결제를 하면 50GB까지 주고 있어요. 그럼 추가로 돈을 내고 쓰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거는 추가를 좀 내고 쓰고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또 뭐 사진이나 비디오 이런 거를 저장을 해서 쓸 때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예, 옛날에는 엔드라이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죠. 그것도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건 공짜예요. 기본으로 주는 용량이 꽤 커요. 30기가인가 그 정도 주거든요. 30기가가 공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별다른 결제를, 추가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벨킨 회사 차원에서 쓰는 클라우드는 없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MS에서 나온 원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느려가지고 저는 그걸 안 쓰고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그 아이클라우드를 쓰고 있죠. 이 보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 컴퓨터를 안 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준 그 할당된 컴퓨터 말고 제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를 더 주로 써요. 그래야 이제 좀 어느 정도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프레이저님이 질문을 하신 건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아마존 거를 쓴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것도 많이 쓰고 MS의 애저도 많이 쓰고요. 근데 애저가 MS 주장으로는 2위에 올라왔다. 근데 아마존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엔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말고도 또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클라우드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KT나 SK 이런 데를 알아보시면 예, 그쪽에도 상당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런 것도 또 서버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요. 제가 KT를 쓰고 있는데 KT 유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종료를 했어요. 아이고 잘한. 예,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비용 때문인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클라우드가 진짜 써보시면 되게 편해요. 마치 공짜 외장 하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가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거 보관하실 거면은 구글 포토가 짱입니다. 그렇죠. 거의 무제한인 것 같아요, 용량이. 다만 이제 사전에 세팅을 하실 때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올라가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죠.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문서 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드롭박스도 많이 쓰는데요. 네, 드롭박스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프레이저님이 이것도 또 여쭤보셨는데 문서 작업을 클라우드 상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셨는데 저는 보통은 그냥 컴퓨터에서 하고 실시간 동기화를 시켜놔요, 옵셔널. 아하.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동기화를 잠깐 풀어놓고 이제 작업을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기기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다른 기기에서 만약에 한 게 내가 최신으로 해놓은 버전보다 더 예전 버전일 수도 있어요. 동기화 설정 같은 거를 잘못해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옛날 게 최신 거를 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로 쓰지 않는 PC에서는 그거를 갖다 실시간 동기화를 체크를 안 해놓고 선택해서 업로드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죠. 아하. 저는 가끔 이제 구글 덕스 이걸 쓰는데 이게 의외로 편하긴 해요. 예,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 하기도 편하죠. 예. 근데 구글 독스 쓰다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권한을 조정을 해놔야죠. 예. 누구는 얼마만큼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나한테 권한 안 주면 괜히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올해는 인간관계에 좀 더 힘쓰시기를 제가.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지난번에 예고를 해주셨거든요. 박민희 과장님이 IT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IT 마케팅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건데 네.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남자분들이 테크 쪽에 강하다 보니까 여자 비율이 이제 다른 뭐 코스메틱이나 패션 쪽보다는 좀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안 차장님처럼 지식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도 신상을 정말 좋아해요. 신상. 예, 근데 IT는 항상 분기마다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재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게 되고. 예. 어제 갤럭시 S9 나왔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그래도 오늘 부랴부랴 어제 이제 찾아봤죠. 어제랑 오늘. 예. 예, 그래서 봤는데 저는 뭐 솔직히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이제 카메라 성능 향상이나 이제 AR 뭐 그런 아바타 그런 거 정도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IoT 홈 같은 부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보다 삼성도 라이프 스타일 지향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그런 성능 최적화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결론을 안 사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 편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거의 기술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개혁이 사실 있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적 노후 안 한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대박이 날 텐데 그걸 안 하진 않으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얼굴이 빨개지신 관계로 다시 IT 마케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편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건 다 동일한데요. IT 업계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확실히 선호를 해요. 이거는 사실 패션이나 코스메틱도 다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IT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사실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기존 이제 미디어들이나 블로거들 등을 또 IT 국한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근데 또 좋은 점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한 번 IT로 한 3년 정도 하면은 계속 그래도 불러주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 장점은 있어요. 예. 그렇군요. 한마디로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다. 네, 다른 분야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하. 예. 그리고 90년대생 이후 분들이라면은 사실 남자와의 차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있어요? 박민희 과장님이 무슨 90년대생은 아니시지만 그 동료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IT의 뭐 여제로 이렇게 불리신다고. 여제? 네.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IT 회사에 있다 보니까 예, 뭐가 예. 좋고 나쁜지 정도는 이제 대충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보면 뭐 예쁜 거, 그다음에 뭐 무조건 들어본 거 이렇게 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또 친구들 사이에서 IT 천리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살 때 예, 저한테 꼭 물어보고 사요. 같이 예. 가자고도 하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같이 많이 사요. 우리 안 차장님은 굳이 이제 이 90년대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근데 거예요. 90년대에 가까운 80년대생이세요? 아, 가까운요? 예. 아니, 그리고 IT 마케팅에 대해서 이것도 좀 궁금해요. IT 마케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쪽일 텐데, 지금 한국 벨키는 그 주변 기기를 주로 파시잖아요. 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확실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다르긴 해도 미묘하게 연결이 되기는 해요. 제가 사실 전 직장이 노트북 회사였어요. 그래서 노트북도 뭐 CPU나 이런 거를 다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또 썬더볼트 기술이나 그런 고급 노트북에는 USB-C 타입이 탑재가 됐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사실 이해를 다른 분야, 액세서리 분야 같은 데 하는데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액세서리나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IT로 계속 이렇게 이직이 되는 것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하. 예. 그럼 짧게 노트북 기업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램은 정말 여대생이나 아니면 정말 무거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후면이 이제 노트북 회사들은 그런 걸 따지거든요. 그게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그게 그걸 많이 따져요. 그게 이제 재질이 뭐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떨어졌을 때 플라스틱이면 사실 깨지기가 쉬워서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모니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사실 가볍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람들이 요새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러면 메탈로 하면은 그램 단위로 나올 수가 없나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하. 1kg 메탈 노트북 아무리 얇은 것도 1kg 다 넘었었어요. 옛날에. 아니 저는 이런 점도 좀 궁금하긴 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 주기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에 비해 IT 주변 기기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나올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힘들까? 당연히 주변 기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있긴 해요. 이제 양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노트북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공부를 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CPU가 스카이레이크에서 카비레이크로 가면 그거부터 공부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IT 액세서리는 아무래도 조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해하기는 쉬워요. 아니 안정환 차장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있어요. 주변 기기도 깊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주변 기기 공부하려면 사실 주변 기기가 연결되는 본 기기도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박민희 과장님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거기까지 제 위치까지 노리실래? 그러게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는 뺏으려고 그런 거죠. 아니 공부는 액세서리만 합니다 요새. 저 좀 오래 다니고 싶어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IT 업계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나야 될 텐데 I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실 IT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가끔 만나다 보면은 IT 업계에 계신 분조차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진짜 상대방이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소비 전력은 그 전압 곱하기 전류 뭐 이런 쉬운 거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마케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지식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품이 하도 근데 진보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은 계속 업계에 있기는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막 깊이 있게 아는 사람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네. 넓고 얕게 알더라도 네. 이제 소비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 네. 그분들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접니다. 네. 네, 저는 이제 IT를 얇게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네. 이제 얇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어쩔 때 막히는 거는 이제 미디어를 만날 때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롤 같은 게임을 하는데 스펙이나 이런 게 뭐 컴퓨터에 좀 맞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전 솔직히 그런 고사양 게임은 관심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스마트폰 게임만 하시나요? 네, 뭐 쉬운 거 스마트폰 게임 그런 거만 하는데. 아, 롤이 고사양 게임이에요? 네, 그때는 한 3, 4년 전에 고사양으로 이제 해서 했었어요. PC방에서만 할 수 있는. 혼자 PC방도 많이 가고 그랬죠. 배우려고. 네. 예, 남편분은 어떻게 하시고? 이제 업무 시간에 PC방 가서 배우고. 예. 아, 사장님 듣고 계실 텐데요. 예, 튜터를 근데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혼자 하기는. 롤은 튜토리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못했더라고요. 예. 롤 하면 또 아픈 추억이 있죠 또. 어떤 추억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이제 새로운 게임이니까 뭐 재밌게 해보려고 딱 하다가 이제 PC방에 딱 갔는데 예. 그 저한테 막 온라인으로 욕하던 그 친구들이 다 초딩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욕을 합니까?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무슨 욕을 해요, 도대체? 그 당시에 처음에는 뭐 필터도 없고 이래가지고, 예. 뭐 진짜 뭐 엄마 아빠 다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딩이 하는 걸 보고, 쟤랑은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접었죠. 그게 뭐 팀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뭐 팀전이라도 걔네가 한 명만 잡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으로 막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무섭더라고요. 예. 아무튼 초딩들이랑 좋은 추억이 없으시군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아까 박민희 과장님이 넓고 얕은 지식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IT 업계에 한 8년 정도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초창기 때랑 지금이랑 트렌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IT 마케팅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는 일단은 메인 메시지가 무조건 스펙 위주였어요. 몇 달성, 획기적으로 개선, 뭐 이렇게 뭐 좋다 이런 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징이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계속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무선 충전 솔루션 같은 경우도 7.5W 뭐 달성 뭐 이렇게 이게 전투적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 요새는 스펙이 좀 어떻게 보면은 평준화돼서 또 그런 면도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 메시징 위주로 가요.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마음 놓고 그냥 놓기만 하세요.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징이 확실하게 라이프 스타일 위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트렌드의 변화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이 됐을 때는 굉장히 성능 향상할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S8에서 S9으로 갈 때 S9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잖아요, 사실.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기술이 이제 스탠다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펙으로 어필을 하는 것보다 감성 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먹히는 시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이 편안하게 충전하세요는 벨킨 무선 충전기 광고인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영어로는 차징 심플리파이드나 뭐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데 메시징 자체가 뭐 심플하게 충전하세요. 이제 놓기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7.5W를 무조건 고속 충전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웠다면 이제 그런 메시징을 세컨 티어로 놔두고 첫 번째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구로 가요. 예. 지금 이제 차징 말씀하셨는데 네. 골키퍼 때려도 차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단어예요? 우리 그렇죠. 안 차장님 호주 사셔가지고 드린 질문이에요. 단어 스펠링은 똑같죠.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뭐 충전이랑 의미가 통하는 게 있나요? 때리는 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도 호주 산 거 맞아요? 예? 아니 영국에서도 오래 살아가지고. 영국 애들은 그냥 차징을 막 하더라고요. 얘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안정환 차장님이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신기한 IT 제품들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오늘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먼저 좀 신기했던 게 다이아몬드로 이게 스마트폰 액정 스크린을 만드는 회사가 생겼대요. 실제 다이아몬드예요? 예, 실제 다이아몬드. 그럼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강화유리라고 알려진 게 그 미국의 코닝 글라스 있잖아요. 코닝사에서 만드는 거. 그거보다 무려 한 3.5배 이상 경도가 강력하대요. 어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이아몬드니까 아무리 이거를 좀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쓴다 그래도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상용화가 될지는 뭐 아직은 미지수고요. 아하. 예, 그래서 만약에 되더라도 좀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로 만든 이 스마트폰 나오면 가격이 막 한 1,000만 원 단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이아몬드가 근데 사실 산업용으로 만들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게 왜 우리 유리 재단하고 이럴 때도 그 재단하는 거에 다 다이아몬드를 쓰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몇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뭐 이런 데에 쓰는 다이아몬드는 아마 그렇게 비싸진 않지 않을까. 아하. 그래도 유리보다 훨씬 비싸겠죠. 네. 예전에도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에 중국 사람들이 금을 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고 그랬었어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새 뭐 케이스도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이거 떨어뜨려서 액정 깨지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호하는 필름 같은 거 보통 붙이시는데 이것도 고르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그 유리 액정을 쓰면서 유리 기술도 사실 계속 발전을 해오긴 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코닝 글라스 같은 경우가 아이폰 4부터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이제 고릴라 글라스가 버전이 5까지 나왔거든요. 5까지 나오면서 점점 그 경도나 뭐 지문 방지 기술 같은 게 계속 더 좋아지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잘 안 깨진다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깨지는 거나 지금 깨지는 거나 사실 체감상으로는 비슷한데 이 이유가 유리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근데 들어가는 그 유리의 크기 자체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이폰 4가 나왔을 때는 액정이 3.5인치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5.8인치까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크기는 점점 커지고 또 그 두께 자체는 점점 얇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유리를 썼더라도 깨지기가 어떻게 보면 같은 면적에서는 똑같다 그러더라도 커지니까 더 깨질 수도 있는 거, 잘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아이폰 10이나 뭐 이렇게 고급폰 쓰는 사람들은 방탄 유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물론 뭐 좋은 제품을 잘 쓰시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좋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이나 마모에서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쓰시는 거는 좋은데 이 만약에 강화 유리를 구매를 하신다.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일단 뭐 두께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터치감 이런 거, 지문 방지. 그리고 뭐 깨졌을 때 만약에 깨졌을 때 삐지면 안 되지만 깨졌을 때도 이 유리 파편이 뭐 파바박 튀는 건지 아니면 그 유리 막을 덮은 코팅 안에 파편이 남아 있어가지고 좀 안전한지. 그리고 뭐 투과율이나 경도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죠. 아하.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썼는데 처음 안경을 썼을 땐 다 유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더니 어느 순간 플라스틱 렌즈가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폰은 플라스틱으로 할 수가 없나요? 스마트폰은 사실 처음에는 플라스틱 필름이 많이 나왔어요. 반대로.
플라스틱 필름이 많이 나왔었고, 그 제품이 원래 주류를 이루다가 한 2, 3년 전부터 강화유리 쪽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유리 제품 자체가 일단 요새는 또 고해상도 화질을 많이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투과유리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가 확실히 더 좋고요. 보호력도 훨씬 좋은 편이고요. 예. 경도 자체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경도라고 하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그 뭐 활석, 뭐 석영, 석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가는 그쵸. 모스 경도계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못으로 긁는 거. 그 연필로 긁는 뭐 이제 연필 경도 테스트라고도 하고요. 예. 못으로 긁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그 모스 경도계를 측정하는 기준은 재질끼리 서로 긁어가지고 흠집이 나는 쪽이 더 약한 거. 이래가지고 상대적인 경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모스 경도계고 그게 1부터 10까지 있죠. 예. 그래서 제일 약한 게 활석, 제일 센 게 10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죠. 아하. 이렇게 경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9 경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9. 예. 다이아몬드 바로 밑에 9. 근데 이제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9 경도를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요? 예. 예. 근데 여기서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다이아몬드가 방금 1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연계에서 제일 강한 경도인데 뭐 어떤 강화유리 제조사들은 보면 자기들이 경도가 뭐 11이다. 뭐 13이다. 이러는 데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강한 게 10인데 어떻게 11, 12, 13이 나오느냐. 인공적으로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도 다이아몬드 경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뭐 경도를 갖다가 만약에 경도 10, 11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거의 검색값으로 대치되는 것들은 다 강화유리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경도는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사기군요. 사기죠. 사기 광고군요. 이런 비슷한 게 또 다른 측면으로도 또 있어요. 보통 보면 뭐 투과율, 투명도 뭐 이런 걸로도 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유리 중에 제일 스마트폰용 유리 중에 그 투명도가 제일 높은 게 약 9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또 뭐 높은 95%, 99%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들 다 사기죠 또. 아하. 네,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 강화유리랑 또 방탄유리라고 해서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총알이 와도 안 깨진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총알이 오면 당연히 깨지죠. 당연히 깨지는데 방탄유리라는 게 이게 템퍼드 글라스라는 제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방탄이 꼭 된다기보다도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좀 타다닥 흐트러지면서 충격을 방지를 해주고 흡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템퍼드 글라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방탄유리라고 마케팅 목적으로 많이 광고를 하시죠. 실제로 총알이 날라오면 그거 내밀었다가는 죽는다는 얘기인 거죠? 스마트폰 강화유리 정도 두께로는 사실 힘들죠. 아하. 근데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LG 스마트폰인가 영국에서 누가 총을 맞았나 그랬는데 그 LG 스마트폰이 그 총알을 방어해줘가지고 목숨을 건졌던 그런 사례가 있긴 했죠. 그래요? 그분은 어떤 유리 꼈는데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폴더폰 시대였어요. 폴더폰. 그래서 폰 자체가 튼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마도 이제 정면으로 맞은 게 아니라 살짝 비껴서 맞아서 그런 걸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 방탄유리도 총알을 맞으면 깨지긴 해요. 깨지죠.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깨져도 살짝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1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뭐 깨졌을 때 만약에 비산 방지라고 해요. 그 아까 깨졌을 때 필름 안에 가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이 깨졌을 때 이걸 그대로 계속 쓰고 계시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스마트폰이 입과 코를 항상 가까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깨진 상태로 이걸 사용하시면 그 미세한 파편 조각들이 다 코나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큰일 나겠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시고 깨진 유리를 계속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건강에 치명적이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뭐 어린이나 이런 애들이 또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어이고. 그럼 그게 눈에는 잘 안 보이겠네요. 눈에는 미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딱 부러뜨려 보면 티가 나요. 어떻게 부러지는지. 딱 부러뜨려 보면 파박 하면서 사방으로 이게 튀는 제품들이 있고 부러뜨리면 그 부러지는 단면만 이렇게 샥 접히면서 그 앞에 있는 코팅의 유리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살 때마다 이렇게 한번 접어볼 수도 없고 이거 제대로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고르시려면 뭐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아유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얘기를 못 하고 계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고릴라 글래스라고 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아니 고릴라 이렇게 그림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어이? 그러니까 코닝사에서 만든 고릴라 글래스라는 명칭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유리 말고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유리에는 예. 고릴라 글래스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쓰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코닝에서 만든 스마트폰용 강화 유리는 코닝 액세서리 글라스라고 불러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제조사가 전 세계에 3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알겠어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 팬텀 글라스라는 데하고 예. 그리고 테크 아머라는 데 이렇게 3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뭐 역시나 벨킨. 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 3군데 말고는 코닝사 유리를 사실 쓰는 제품들이 아니고 예. 근데 다들 또 자기들이 코닝 거 쓴다고 하고 뭐 고릴라 글래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찌르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그런. 그렇군요. 아니 실은 우리 애들 스마트폰을 작년 말쯤에 이제 사줬는데 그때도 애들이 뭐 이렇게 잘못해서 떨어뜨릴까봐 이 강화유리를 사줬거든요. 고릴라 이 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가격도 생각보다 좀 저렴해. 그래서 그거 사줬는데 제가 속은 거였군요. 그렇죠. 침팬지 아니에요 혹시? 아니 고릴라였다니까. 확실해요? 그럼요. 우선 교묘하게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고릴라 글래스라고 안 하고 무슨 고릴라 이런 식으로 아예 자기들 명칭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는. 무슨 고릴라? 아니 뭐 XX 고릴라 뭐 이런. 그래요? 네. 아하.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줄 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컨택트 렌즈인데 예. 당뇨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예. 저 이거 외신에서 봤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유니스트의 박장용 교수랑 변영재 교수, 예. 그리고 성균관대 이정원 교수라는 분이 이 얼마 전에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그 학술지에다가 이걸 공개를 하셨는데, 예. 이게 원래 당뇨병이라 그러면 혈당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좀 비상적으로 이제 신체 대사를 저해해가지고 막 합병증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몸에 좀 안 좋아져서 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당뇨병 환자가 350만이 넘는데요. 뭐 제 주위에도 뭐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병인 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일단 처음에 옛날이랑은 좀 다르게 일단 당뇨병으로 판정을 받아도 요새는 좀 기술이 좋아져서 뭐 바로 뭐 이렇게 죽음에 이르거나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이제. 예. 근데 그런 대신에 이게 계속 좀 혈당량을 체크를 해야 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려면 사실 혈당을 체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혈당을 체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혈액을 채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요새는 뭐 집에서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번 피를 보는 게 이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찌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컨택트 렌즈를 그냥 딱 끼면 눈물에 있는 성분으로 그 혈당량을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눈물로도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눈물에 있는 그 당 그 정도를 체크를 해서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컨택트 렌즈 안에 LED 시그널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불빛으로 당의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게 시력 교정 역할도 하나 보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그래요? 네. 예. 사실 그 키트로 하는 거, 이것도 불편한 게 많은 게, 그렇죠. 피 보고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언제부턴가는 이 본체는 공짜로 주고 키트를 돈으로 사게끔 하는 거죠. 그 마치 그 휴대용 그 사진 인쇄기처럼. 그러더니 프린터처럼. 갑자기 키트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돼요. 렌즈 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꿀잠을 자게 해주는 뭐 로봇이 또 있대요. 이거? 이게 그 미국의 CNN에서 그 소개를 해준 건데, 이름이 썸녹스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딱 가슴에 잠을 잘 때 이게 안고 자면
사람이 그 숨 쉬는 거에 맞춰가지고 얘 같이 움직여준대요. 아니 안고 자를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와이프는 어떻게 하고요? 아니 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예, 위해서. 예. 그 와이프는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 로봇의 크기나 예. 무게 이런 거를 좀 대충 설명해 주세요. 크기는 사진만 봐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 한 뭐 50cm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형은 아니고요. 사람만한 크기는 아니군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옛날에 소개드렸던 그 로봇이 아마 돼.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엄청 비싸겠죠. 아니 그러면 이 로봇은 어떤 모양입니까? 약간 원형에 구체에 비슷하던데요. 아하. 어쩌면 옛날 어르신들 이 죽부인 있잖아요. 죽부인이요. 그런 네. 거 비슷한 거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제 움직여주는 죽부인. 예. 뭐 이제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죽부인인 거죠. 노래도 나와요? 예, 자장가도 불러주고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걸 들려주기도 하고. 예. 얘 또 머신러닝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 주인한테 좀 최적화된 그런 그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를 심하게 골 때 깨우는 거. 이거 코골이 심하신 분들은 이게 자칫 뇌에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좀 이따가 또 코골이에 대한 제품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우연이네. 어허. 네, 그렇습니다. 역시 통하는군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 제품 두 가지는 제가 이제 뉴스에서 접한 거고,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잖아요. 예. 요즘 난리도 아니죠. 예.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크라우드가 클라우드랑 달라요. 크라우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중이라는 뜻의 그 크라우드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돈을 좀 이렇게 펀딩할 수 있는 그 펀딩이라는 말을 독일 합한 말이라서, 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유명한 걸로는 이제 뭐 외국에는 킥스타터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에는 뭐 여기서도 설명해주고 계신 와디즈, 와디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공공적인 측면이라도 뭘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구한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자금을 모으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죠.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은 한 4가지 제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킥스타터에서 먼저 보면 자켓인데 자켓에 기능이 엄청 많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자켓 안에 그 베개도 들어있고 눈 가리개도 들어있고 장갑도 들어있고 물병도 들어있고 25가지 기능이 들어있대요. 그닥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한마디로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가제트 있었잖아요. 네. 가제트 보면 막 이것저것 많이 나오던데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게 아니라서 소비자가 만약에 원하면 펀딩하는 사람이 원하면 이게 맞춤형으로 제작도 가능하대요. 그 사람한테? 네. 아하. 그래서 이거는 119불 약 13만 원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올해 8월부터 이제 전 세계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하. 베개는 노숙을 하기 위해서 가끔 써먹을 수 있겠군요. 예, 뭐 노숙을 하기 위해 써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타시거나 기차 타실 때 이럴 때 옷에서 탁 꺼내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식이래요. 그리고 옷에 달린 모자에서 눈 가리개가 나와서 그것도 이제 수면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추우면 뭐 소매에서 장갑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장갑을 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래요. 예. 그리고 아까 코골이. 예. 코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노렉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선보였어요. 이게 뭐 얘네의 말에 따르면 64%의 사람이 자기랑 같이 잠을 자는 파트너가 코를 곤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를 곤다는 얘기인데, 이제 코를 고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잠잘 때 숨을 코랑 입으로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코랑 입에 충분한 양의 그 공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럴 때 이제 코를 골게 된대요,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게 뭐 코를 골면 사실 스트레스 수치도 쌓이게 되고, 잠을 푹 못 자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도 쌓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뭐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을 쓰면 굉장히 뭐 효과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코골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그 양쪽 볼에다가 턱이라 그래야 되나? 턱이랑 볼 사이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이면 턱이랑 볼을 좀 자극을 해줘가지고 공기가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숨 쉬는데 더 원활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코를 고는 걸 방지를 해준대요. 아하.
근데 이게 검증이 된 건가요? 이런 성능 같은 것들이? 저도 그게 사실 애매해서 강력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뭐 57개의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대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약 1,400명 정도 수면 테스트를 해봤고 그래서 뭐 여기 홈페이지 가보면 그 MRI를 찍어서 비교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 기도가 더 많이 열려 확보되는 그런 거를 비교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 자기 뭐 프로젝트 개발하는 팀 중에서도 의사들이 많이 다수 참여해가지고 뭐 신뢰도를 높였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어디까지나 아직 스타트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부터 뭐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은 이런 제품은 아니고 그냥 건강보조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의 킥스타터 이 와디즈 제품도 소개해 주세요. 네. 와디즈에서는 두 제품을 제가 봤는데 하나는 이게 벨트가 스마트 벨트예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이제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걸로 운동량 측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 운동량을 측정해 주는 건데 운동량 측정해 주는 건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벨트를 늘리고 조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람을 보내준대요. 왜 알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트가 사실 늘어나면 살이 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밥 먹다가 과식하거나 이럴 때 벨트를 한두 개 또 풀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앱이 스마트폰에 알람을 줘가지고 당신 지금 벨트 풀어 제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벨트 풀 때 벌써 알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푸는 거랑 알람이 오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약간 못 보던 종류의 제품이라서 약간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처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요새 IoT 스위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뭐 이렇게 스위치를 갖다가 방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죠.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스위치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의 스위치에다가 그대로 달아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뭐 덧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위에다 스위치 위에다가 좀 물리적 장치를 덧붙여가지고 그걸 껐다 켰다 있게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스위치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편하고 가격이 또 굉장히 싼 편이에요. 보통 이 제품이 한 개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뭐 LG 제품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게 한 8만 원. 필립스 같은 경우는 한 28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싸고 또 기능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근데 대신에 이거는 그 물리적으로 이걸 껐다 켰다 하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생긴 스위치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모든 모양의 스위치엔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넓적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딱 누르면 이게 툭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에만 지금 할 수가 있고 그런 제품 말고 스위치가 좀 작다거나 아니면 다이얼식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스위치에는 아직은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오늘도 IT 천리안 안정환 차장님과 박민희 과장님으로부터 진짜 재미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저희 눈이 좀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코골이 기구 참 마음에 드는데. 코가 넓어졌나요? 제 동생이 코를 엄청 굴더라고. 이번에 설에 내려갔더니 잠을 못 자겠어. 그 제품이 계속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 코 고는 사람보다 코 고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제품이라고. 그렇죠. 고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가끔 자기가 놀라서 깨긴 하지만. 아니 그리고 저는 스위처 같은 경우 이거 연인들 간에 선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연인 집에 스위치를 한 번씩 이렇게 켜줄 수도 있잖아. 좀 무서운데요. 무서울까요? 스토킹이죠. 스토킹이 되려나?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뵙게 되겠죠? 네. 2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그런 아바타 그런 거 정도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IoT 홈 같은 부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보다 삼성도 라이프스타일 지향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그런 성능 최적화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결론을 안 사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도 편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거의 기술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개혁이 사실 있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적 노후 안 한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대박이 날 텐데 그걸 안 하진 않으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얼굴이 빨개지신 관계로 다시 IT 마케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는 편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건 다 동일한데요. IT 업계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확실히 선호를 해요. 이거는 사실 패션이나 코스메틱도 다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IT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사실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기존 이제 미디어들이나 블로거들 등을 또 IT 국한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또 진입장벽이 높아요. 근데 또 좋은 점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한 번 IT로 한 3년 정도 하면은 계속 그래도 불러주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 장점은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다. 네, 다른 분야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90년대생 이후 분들이라면은 사실 남자와의 차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있어요? 박민희 과장님이 무슨 90년대생은 아니시지만 그 동료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IT의 뭐 여제로 이렇게 불리신다고. 여제? 그래요? 예, 아무래도 IT 회사에 있다 보니까 뭐가 좋고 나쁜지 정도는 이제 대충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보면 뭐 예쁜 거, 그다음에 뭐 무조건 들어본 거 이렇게 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또 친구들 사이에서 IT 천리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살 때 저한테 꼭 물어보고 사요. 같이 가자고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같이 많이 사요. 우리 안 차장님은 굳이 이제 이 90년대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근데 90년대에 가까운 80년대생이세요. 같은 거 보관하실 거면은 구글 포토가 짱입니다. 그렇죠. 거의 무제한인 것 같아요, 용량이. 다만 이제 사전에 세팅을 하실 때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올라가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죠.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문서 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드롭박스도 많이 쓰는데요. 네, 드롭박스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프레이저님이 이것도 또 여쭤보셨는데 문서 작업을 클라우드 상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셨는데 저는 보통은 그냥 컴퓨터에서 하고 실시간 동기화를 시켜놔요, 옵셔널.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동기화를 잠깐 풀어놓고 이제 작업을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기기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다른 기기에서 만약에 한 게 내가 최신으로 해놓은 버전보다 더 예전 버전일 수도 있어요. 동기화 설정 같은 거를 잘못해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옛날 게 최신 거를 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로 쓰지 않는 PC에서는 그거를 갖다 실시간 동기화를 체크를 안 해놓고 선택해서 업로드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죠. 저는 가끔 이제 구글 덕스 이걸 쓰는데 이게 의외로 편하긴 해요.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 하기도 편하죠. 근데 구글 독스 쓰다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권한을 조정을 해놔야죠. 누구는 얼마만큼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나한테 권한 안 주면 괜히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인간관계에 좀 더 힘쓰시기를 제가.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지난번에 예고를 해주셨거든요. 박민희 과장님이 IT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IT 마케팅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건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남자분들이 테크 쪽에 강하다 보니까 여자 비율이 이제 다른 뭐 코스메틱이나 패션 쪽보다는 좀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안 차장님처럼 지식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도 신상을 정말 좋아해요. 아, 신상. 예, 근데 IT는 항상 분기마다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재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게 되고. 예. 어제 갤럭시 S9 나왔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그래도 오늘 부랴부랴 어제 이제 찾아봤죠. 어제랑 오늘. 예, 예. 예, 그래서 봤는데 저는 뭐 솔직히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카메라 성능 향상이나 예, 이제 AR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IT 천리안을 자랑하시는 두 분이시죠? 한국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 박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벨킨 안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벨킨 마케팅 박민희 과장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 이벤트 반응이 어떤가 좀 궁금한데요. 예, 처음에는 좀 약간 저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 뭐 계속적으로 좀 그 말씀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팔렸는지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좀 가능성을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계속 꾸준하게 좀 저희 좋은 점을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애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사봤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잘 결제는 되는지. 근데 저는 매진이 돼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걸 못 샀어요. 컬러가 일부 컬러가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몇 분도 그런 글을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댓글 달아드렸죠. 예. 아니 그 정도면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예, 많이 팔렸어요. 저희가 막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 프로모션은 이제 2월 말까지 해도 종료하려고 하고 또 다음에도 애청자분들 의견 같은 거 수렴해가지고 좀 더 좋은 프로모션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에 끝나는 거였어요? 네, 이번 거는 2월 말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 애청자분 중에 프레이저님, 질문을 남겨놓으셨어요. 예, 제가 방금 와서 봤거든요, 그 질문을. 클라우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용 클라우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상에 있는 저장 공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외장하드 같은 게 가상의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내가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 되면 그걸 접속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구름 속에 있는 뭐 저장 장치 같다. 이래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종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뭐 IaaS, SaaS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이 개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폐쇄적인 환경에서 그 기업들이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가운요. 예. 그리고 IT 마케팅에 대해서 이것도 좀 궁금해요. IT 마케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쪽일 텐데 지금 한국 벨킨은 그 주변 기기를 주로 파시잖아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확실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다르긴 해도 미묘하게 연결이 되기는 해요. 제가 사실 전 직장이 노트북 회사였어요. 그래서 노트북도 뭐 CPU나 이런 거를 다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또 썬더볼트 기술이나 그런 고급 노트북에는 USB-C 타입이 탑재가 됐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사실 이해를 다른 분야, 액세서리 분야 같은 데 하는데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액세서리나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IT로 계속 이렇게 이직이 되는 것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짧게 노트북 기업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램은 정말 여대생이나 아니면 정말 무거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후면이 이제 노트북 회사들은 그런 걸 따지거든요. 그게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그게
그걸 많이 따져요. 그게 이제 재질이 뭐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떨어졌을 때 플라스틱이면 사실 깨지기가 쉬워서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모니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사실 가볍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람들이 요새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러면 메탈로 하면은 그람 단위로 나올 수가 없나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하. 네, 1kg 메탈 노트북 아무리 얇은 것도 1kg 다 넘었었어요. 옛날에. 예. 아니 저는 이런 점도 좀 궁금하긴 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네. 나오는 주기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에 비해 IT 주변 기기는 네.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나올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힘들까? 당연히 주변 기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런 점도 있긴 해요. 이제 양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또 노트북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공부를 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CPU가 스카이레이크에서 카비레이크로 가면 예. 그거부터 공부하고 이제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IT 액세서리는 아무래도 조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해하기는 쉬워요. 아니 안정환 차장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있어요. 주변 기기도 깊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주변 기기 공부할 같은 그런 형식으로 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으로 이제 할당된 그런 공간을 쓰죠. 예. 아니 그런데 프레이저님은 안정환 차장님이 진짜 믿음직스러운가 봐요.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 거 쓰는지 브랜드를 알려달라 이런 요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로 써요. 일단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예. 아이클라우드를 쓰는데 아이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주는 저장 공간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10불 정도였던가? 그 정도를 더 추가로 결제를 하면 50GB까지 주고 있어요. 그럼 추가로 돈을 내고 쓰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거는 추가를 좀 내고 쓰고 있고, 예. 그거 말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또 뭐 사진이나 비디오 이런 거를 저장을 해서 쓸 때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예, 옛날에는 엔드라이브라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죠. 그것도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건 공짜예요. 기본으로 주는 용량이 꽤 커요. 30기가인가 그 정도 주거든요. 30기가가 공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별다른 결제를 추가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벨킨 회사 차원에서 쓰는 클라우드는 없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MS에서 나온 원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느려가지고 저는 그걸 안 쓰고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그 아이클라우드를 쓰고 있죠. 예. 이 보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 컴퓨터를 안 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준 그 할당된 컴퓨터 말고 제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를 더 주로 써요. 그래야 이제 좀 어느 정도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프레이저님이 질문을 하신 거는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아마존 거를 쓴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것도 많이 쓰고 MS의 애저도 많이 쓰고요. 근데 애저가 MS 주장으로는 2위에 올라왔다. 근데 아마존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엔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말고도 또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클라우드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KT나 SK 이런 데를 알아보시면 그쪽에도 상당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런 것도 또 서버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요. 제가 KT를 쓰고 있는데 KT 유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종료를 했어요. 아이고 잘한. 예,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비용 때문인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가 진짜 써보시면 되게 편해요. 그 마치 공짜 외장 하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